3조 달러가 넘는 시장 가치를 자랑하는 기업이 단돈 4만 달러로 시작됐다고 하면 믿으실까요? 오늘날 전 세계 인공지능 혁명의 중심에 서 있는 엔비디아라는 회사가 바로 그 놀라운 성공 사례입니다. 한 나라의 국내 총 생산과 맞먹는 규모로 성장한 이 거대한 기업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1993년 어느 평범한 식당에서 나눈 세 친구의 대화에서 모든 것이 시작됐습니다. 과연 어떤 비밀이 숨어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흥미진진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993년 4월의) 어느 화창한 날, 캘리포니아 샌호세에 위치한 평범한 데니스 레스토랑에서 3명의 젊은 엔지니어가 점심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젠슨 황, 크리스 말라코브스키, 그리고 커티스 프림이라는 이름의 이 세 사람은 그날 자신들이 내린 결정이 전 세계 기술 산업의 판도를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당시 크리스와 커티스는 그래픽 시스템 분야에서 이름을 알리고 있던 선 마이크로 시스템즈에서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었죠. 두 사람은 업무를 통해 인연을 맺었고 평소 그래픽 기술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지에 대해 끊임없이 토론을 벌이곤 했습니다. 한편 젠슨 황은 LSI 로직이라는 회사에서 마이크로 프로세서 개발 부문을 이끌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복잡한 프로젝트들을 관리하면서 귀중한 경험을 쌓고 있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처음 만난 건 한 기술 컨퍼런스에서였는데 그 이후로 정기적으로 만나 점심을 먹으며 최신 기술 트렌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모두 자신의 일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이들은 이런 만남을 통해 더 큰 꿈을 키워나가고 있었죠. 그러던 중 젠슨 황이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힘을 합쳐서 그래픽 프로세서 개발 회사를 만들어보는 게 어떨까요? 당시 젠슨은 3명 중 가장 나이가 어렸지만 남다른 카리스마와 설득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크리스와 커티스를 향해 시장에 아직 존재하지 않는 독창적이고 뛰어난 품질의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인류 전체에게 도움이 되는 일을 하자는 그의 제안에 두 친구는 점점 마음이 끌리기 시작했습니다. 1990년대 초반 당시 비디오 게임과 PC 그래픽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었지만 기존 기술로는 고품질의 3차원 렌더링을 제대로 구현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이 젊은 개척자들은 중앙 처리 장치가 아닌 그래픽 처리 장치야말로 컴퓨팅 기술의 핵심이 될 거라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들은 이 분야에서 효과적인 해결책을 제시하는 첫 번째 기업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회사를 설립하려면 막대한 초기 투자금이 필요했는데 세 사람이 개인적으로 모을 수 있었던 돈은 고작 4만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거대한 업계 선두 기업들과 경쟁하면서도 제한된 자금으로 어떻게 사업을 꾸려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그들 앞에 놓인 가장 큰 도전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작은 사무실 하나를 월 500달러에 임대한 후 각자의 역할을 명확히 정했습니다. 뛰어난 지도력을 보여준 젠슨 황이 회사 경영을 맡았고 크리스 말라코브스키는 엔지니어링 업무를 담당했으며 커티스 프림은 그래픽 프로세서의 구조 설계에 전념했습니다. 매일 아침 팀 미팅을 통해 우선순위와 업무 분장, 그리고 예상되는 난제들을 함께 논의하는 엄격한 규율 속에서 일했죠. 추가 직원을 고용할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가지 일을 동시에 처리해야 했습니다. 낮에는 GPU 시제품을 설계하고 밤에는 투자자들을 위한 발표 자료를 만드는 식으로 말이죠. 하루 16시간씩 일하는 것도 다반사였지만 자신들이 하는 일에서 분명한 목표 의식을 찾았고 이것이야말로 성공으로 향하는 길이라고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엔비디아 팀은 거의 쉴 틈 없이 일하는 소수의 인원으로만 구성되어 있었죠. 초기 자본 4만 달러는 순식간에 바닥났고 투자자를 찾는 일이 생존의 열쇠가 됐습니다. CEO 역할을 맡은 젠슨 황이 투자 유치에 최전선에 나섰습니다. 실리콘밸리의 수많은 벤처 캐피털 회사들을 찾아다니며 그래픽 기술의 미래에 대한 자신만의 비전을 제시하고 시장의 엄청난 가능성에 대해 투자자들을 설득하려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관심을 보이지 않았죠. 그들은 이 아이디어가 실현 불가능하고 지나치게 이상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젠슨 황은 최소한 한 명의 투자자라도 자신의 아이디어를 믿어줄 때까지 필요한 만큼 계속 프레젠테이션을 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광적이라고 할 만큼의 끈기 있는 노력 끝에 마침내 결실을 맺게 됐죠. 수십 차례의 미팅을 거친 후 순전히 포기하지 않는 의지력으로 자금 확보에 성공했습니다. 벤처 캐피털 업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기업 중 하나인 세콰이어 캐피털이 엔비디아의 첫 번째 대규모 지원을 해준 것입니다. 세콰이어는 창립자들의 잠재력을 믿고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죠. 이것은 회사에게 중요한 터닝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명한 투자기관이
엔비디아의 신뢰를 보내준 덕분에 회사의 명성이 높아졌고, 이는 새로운 파트너들을 끌어들이는 계기가 됐습니다. 성공을 향한 첫 번째 중요한 발걸음은 1995년 애니원 그래픽 프로세서가 세상에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제품 개발을 위해 $10,000,000의 자금을 조달했죠. 비록 이 제품이 상업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지는 못했지만 업계에서 엔비디아라는 이름을 알리는 데는 충분했습니다. 엔비디아는 게임 스튜디오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면서 그들의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미래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는 피드백을 수집했습니다. 진정한 혁신은 1999년 엔비디아가 실시간 3차원 렌더링을 가능하게 하는 세계 최초의 그래픽 프로세서 지포스 205집을 출시하면서 일어났습니다. 이 순간이야말로 회사 역사상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었죠. 지포스 256은 게임 업계의 혁명을 불러일으켰고, 엔비디아는 첫 해에만 $2억 넘는 매출을 올렸습니다. 전 세계 게이머들이 열광했고, 엔비디아는 빠른 속도로 시장 점유율을 높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지포스의 성공은 주로 팀만의 독특한 업무 방식 덕분이었습니다. 엄격한 품질 관리 시스템을 도입해서 신제품의 모든 시제품을 철저하게 테스트했죠. 출시 전에 수십 번의 검증 과정을 거쳤고, 지포스의 대성공에 고무된 팀은 2001년까지 사업 확장에 나섰습니다. 회사는 500명이 넘는 직원을 보유하게 됐고, 연간 매출은 $5억 돌파하며 업계에서의 지배력을 확고히 했습니다. 이런 성장과 함께 엔비디아는 젠슨 황의 지도 아래 미래를 향한 과감한 도전을 시작했죠. 엔비디아는 과학 연구에서 GPU의 미래 활용을 위한 기반이 될 쿠다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쿠다 덕분에 과학자들은 인공지능과 기타 전문 분야에서 이전에는 몇 주가 걸렸던 복잡한 계산을 단 몇 시간 만에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엔비디아는 이 플랫폼 개발에 $1억 이상을 투자했는데 그 결과는 모든 기대치를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성공과 급속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엔비디아는 초기에 일련의 심각한 어려움과 위기를 겪어야 했습니다. 이 시기는 궁극적으로 회사를 더욱 강하게 만들고 보다 탄력적인 사업 모델을 구축하는 데 도움이 된 중요한 시험대가 됐죠. 2000년 닷컴 거품이 터졌을 때 전체 기술 부문이 급격한 침체를 겪었고, 많은 회사들이 문을 닫아야 했습니다. 벤처 캐피털 투자가 메말랐고 신규 스타트업에 대한 신뢰가 바닥을 쳤습니다. 당시 엔비디아는 여전히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었지만 회사 제품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프리미엄 부문에서 엔비디아의 GPU 판매가 크게 둔화됐죠. 매출 감소로 인해 벤처 캐피털이 엔비디아에 투자하기를 꺼리게 됐고, 투자자들은 더 안정적인 기업들을 지원하는 것을 선호했습니다. 엔비디아는 치열한 경쟁과 낮은 수요 속에서 자체 수익과 자원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습니다. 게다가 GPU 가격마저 폭락하면서 엔비디아는 상당한 압박을 받았죠. 수익이 줄어드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 가격을 낮춰야 했습니다. 이 순간을 놓치지 않고 ATI가 특정 부분에서 엔비디아 제품보다 뛰어난 성능을 보이는 성공적인 레이디언 시리즈를 출시하며 시장의 일부를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의 미래가 불투명해 보였지만 젠슨 황은 이 어려운 시기에 중요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수익이 급격히 감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비용 절감 조치를 통해 자금을 마련해 연구 개발에 계속 투자했던 것입니다. 엔비디아는 비용을 보다 효과적으로 최적화하고 자립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웠지만 어려움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2002년 ATI가 성능 면에서 지포스4를 능가하는 레이디언 9700 프로를 출시했습니다. 엔비디아는 리더십 지위를 되찾기 위해 긴급히 차세대 GPU를 개발해야 했죠. 다행히 회사는 이미 연구개발 투자 덕분에 어느 정도 기반을 마련해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서두르다 보니 엔비디아는 2003년에 일련의 실수를 범하게 됐습니다. ATI의 성공에 대한 대응으로 지포스5 시리즈를 출시했는데 이 제품군은 예상보다 성공적이지 못했죠. 지포스 5 카드들은 경쟁 제품보다 더 많은 전력을 소모하고 시끄러운 냉각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서 사용자들로부터 실망스럽다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고성능을 제공하지 못하는 지포스5 시리즈는 이전 제품들과 비교해서 오히려 후퇴한 것으로 인식됐고, 엔비디아의 초기 성공으로 쌓아온 시장 지위를 약화시켰습니다. 하지만 회사는 비용을 절감하는 대신 더욱 강력하고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배가했습니다. 젠슨 황은 고품질 제품만이 회사를 위기에서 끌어내고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죠. 엔비디아는 모든 자원을 혁신적 기술의 연구개발에 집중했고, 이로 인해 2004년에 지포스 시리즈가 출시됐습니다. 뛰어난 성능과 에너지 효율성 덕분에 엔비디아의 시장 리더십이 완전히 회복됐죠. 엔비디아는
모든 사람이 지포스 6 그래픽 카드로 게임을 하기를 꿈꾸게 만들며 게임 업계의 왕좌에 올랐습니다. GPU는 게임뿐만 아니라 영화, 의학, 공학, 과학 연구의 다른 분야에서도 활용되기 시작했죠. 2005년까지 회사 매출은 $10를 넘어서며 업계에서의 지배력을 공고히 했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의 진정한 혁신은 2006년 CUDA 플랫폼을 정식 출시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이 플랫폼은 단순히 게임용 그래픽 카드의 범위를 벗어나 과학 연구, 의료 분석, 금융 모델링 등 다양한 분야에서 GPU의 병렬 처리 능력을 활용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당시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 결정을 이해하지 못했고 일부 투자자들은 엔비디아가 핵심 비즈니스에서 벗어나고 있다고 우려를 표했습니다. 하지만 젠슨 황은 GPU가 단순한 게임용 칩이 아니라 미래 컴퓨팅의 핵심이 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죠. 쿠다 개발에는 수년간 수억 달러의 투자가 필요했고 단기적으로는 수익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이 과감한 투자 결정이야말로 엔비디아가 오늘날 인공지능 시대의 절대 강자로 자리 잡을 수 있게 해준 핵심 요인이었습니다. 2010년대 초반 딥러닝과 인공지능 기술이 급속도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스탠포드, MIT, 구글과 같은 주요 연구기관과 기업들이 복잡한 신경망을 훈련시키기 위해 엄청난 연산 능력을 필요로 하게 됐죠. 이때 연구자들은 엔비디아의 GPU가 기존 CPU보다 수십 배에서 수백 배 빠른 속도로 인공지능 모델을 학습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특히 2012년 토론토 대학의 알렉스 크리제프스키가 이미지넷 대회에서 엔비디아 GPU를 사용한 딥러닝 모델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AI 업계에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전 세계의 AI 연구자들과 기업들이 엔비디아의 GPU를 찾기 시작했고 회사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성장 궤도에 진입하게 됐습니다. 구글,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거대 기술 기업들이 데이터 센터에 수천 개의 엔비디아 GPU를 설치하기 시작했죠. 엔비디아는 이런 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AI 전용 칩인 테슬라 시리즈를 개발했고 이어서 더욱 강력한 성능을 자랑하는 V100, A100 같은 차세대 제품들을 여이어 출시했습니다. 2016년부터 2020년까지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사업 부문 매출은 연평균 5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며 폭발적으로 확장됐습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분야에서도 엔비디아는 선구자 역할을 했습니다. 테슬라, 메르세데스, 벤츠, 아우디, 볼보 등 주요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엔비디아의 드라이브 플랫폼을 채택해 자율주행 기술을 개발하기 시작했죠. 엔비디아의 기술은 실시간으로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분석해서 안전한 주행 결정을 내리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또한 로보틱스 분야에서도 엔비디아의 제슨 플랫폼이 산업용 로빙, 서비스 로봇, 의료용 로봇 등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시작했습니다.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이 전 세계를 강타했을 때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엔비디아에게는 또 다른 성장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재택근무, 온라인 교육, 원격 협업이 일상화되면서 클라우드 서비스와 AI 기술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했죠. 게다가 암호화폐 채굴분까지 겹치면서 엔비디아의 GPU에 대한 수요는 공급을 훨씬 뛰어넘는 수준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게임 체인저는 2022년 11월 오픈어마이가 참GPT를 출시하면서 찾아왔습니다. 지시GPT의 놀라운 성능은 전 세계의 생성형 AI에 대한 열풍을 불러일으켰고 모든 기업들이 자체적인 AI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 경쟁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챗GPT를 자사의 빙 검색 엔진과 오피스 제품군에 통합했고 구글은 바드라는 경쟁 제품을 출시했으며 메타는 라마 시리즈를 발표했습니다. 이 모든 AI 모델들을 학습시키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양의 GPU가 필요했는데 엔비디아가 시장을 거의 독점하고 있었기 때문에 전례 없는 수요 폭증이 일어났습니다. 엔비디아의 H100 GPU는 개당 25,000달러에서 40,000달러에 달하는 고가에도 불구하고 주문량이 공급량을 압도적으로 뛰어넘어 수개월씩 대기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젠슨 황은 이런 AI 혁명의 흐름을 정확히 예측하고 있었기 때문에 엔비디아는 경쟁사들보다 훨씬 앞서서 필요한 준비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회사는 대만의 TSMC와 긴밀한 협력 관계를 구축해서 최첨단 공정으로 생산되는 고성능 칩에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했죠. 2023년 엔비디아의 연간 매출은 600억 달러를 넘어섰고 데이터 센터 사업만으로도 470억 달러의 매출을 기록하며 전체 매출의 80% 가까이를 차지하게 됐습니다. 엔비디아에 대해 이야기할 때
리더인 젠슨 황을 빼놓을 수 없겠습니다. 그의 카리스마 넘치는 비전과 혁신에 대한 열정은 그를 우리 시대에 가장 주목할 만한 경영자 중 한 명으로 만들어줬죠. 젠슨은 위험을 감수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항상 미래 기술에 과감하게 투자했습니다. 그의 지도력 하에 엔비디아는 수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소규모 스타트업에서 2025년 초까지 시가총액 3조 달러를 넘는 글로벌 리더로 변모했습니다. 젠슨 황은 독특한 리더십 스타일로 유명합니다. 항상 검은색 가죽 재킷을 입고 등장하는 그의 컨퍼런스 프레젠테이션은 단순한 비즈니스 발표가 아니라 전 세계 수백만 명의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본격적인 쇼와도 같습니다. 그는 직원들과의 소통을 중시하고 창의성과 개방성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으로도 유명하죠. 엔비디아는 새로운 지평을 열어가며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으며 그들의 기술은 우리의 미래를 더 밝고 스마트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